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다른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는 일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좁은 울타리 안에 우리 아이들을 가둬 키우는 것은 아닌가. 내 아이만 싸고 도는 이기심이 커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져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다 함께 키우면 어떨까요? 이 멋진 생각을 차근차근 현실에서 풀어내고 있는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이사장 김영욱 요셉 신부님, 그리고 국제협력팀장을 맡고 계신 지연실 소사 세실리아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올마이키즈 활동이 어느새 10년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소회가 어떤지 소회 먼저 여쭤볼게요.
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한마디로 그 지나온 시간들은 사랑의 신비를 체험한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가능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후원자분들의 그 희생, 그리고 해외 현지 배분처 수도자들의 그 헌신과 어떤 열정,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그 취지에 함께하는 그 많은 분들, 봉사자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져서 지금까지 왔고, 그게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 또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아직 올마이키즈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마이키즈는요, 그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교육 후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원 방식으로는요, 후원자와 아이 간의 1:1 결연을 통한 후원이 있고요. 또 그 교육 시설 지원을 통한, 그래서 결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후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마을 교육 사업을 통한 지원을 통한 후원 등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웃는 세상이라는 저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All My Kids가 영어로 All My Kids, 모든 나의 아이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이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그 본당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에게 이런 취지로다가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좀 지어달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 나라와 종교와 이념과 성별을 떠나서 모두 다 나의 아이들이다라고 그러시지 않겠냐. 그래서 모두 나의 아이들, All My Kids라는 이름이 어떻겠냐. 그러면서 영어로다가도 아이들이니까 소문자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신부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이 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들이 모두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이 또 떠올랐고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성모님의 마음으로 이 아들이 모두 나의 아이들이구나. 네.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좋아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해서 또 짓게 됐습니다. 그 신부님 본당에서 이 일을 처음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네.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한 본당에서 이런 국제적인 네. 그런 후원 단체를 만들게 되셨을까요? 제가 2008년도에 그 서품 받은 지 그 18년 만에 그 안식년 기간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안식년 기간 동안 그 나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걷든지, 피정을 하든지, 수도원에 있든지. 그래서 그 사제 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사랑의 어떤 빚쟁이라고 할까요? 너무 많은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온 것부터 그렇기도 하고, 부모님과 또 가족들의 사랑,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본당 신자들, 성소 후원의 이분들의 기도와 또 어떤 희생, 그리고 사제가 돼서 각 본당에 갔을 때마다 그 신자들의 기도와 또 사랑, 이 모든 것이 있어서 내가 됐구나라는 생각,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음 본당에 가면은 사제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도 있지만은 이 사랑을 좀 받은 거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처음 본당에 부임을 해서 신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마침 그때 그
지역에서 그 급식비를 못 내서 어려움에 있다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바자회를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등록금을 못 내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갖고 또 이제 바자회를 해서 네. 또 아이들 등록금을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럼 좀 더 어려운 데를 좀 지원을 해보자라고 해서 더 가난한 아이들, 해외의 아이들에게 이제 눈을 좀 돌리게 됐고요. 처음에 본당에서 시작했다가 네네. 주변에 가난한 아이들 돕다가 이제 좀 확대를 해보자.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필리핀에 제가 아는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 소개로 해서 그 자기 지역에 학교를 짓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된 곳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해서 또 이제 바자회를 해갖고 거기를 또 도와주게 됐고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 말고 좀 지속적으로 좀 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1:1 결연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본당에서 우리가 한 50명, 네. 100명만 걔네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지속적으로 좀 해주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요. 네. 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본당에서 함께 마음을 맞춰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따로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후원자를 사실 열심히 모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따로 홍보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홍보를 많이 했지요. 일단 제가 뭐 교구 소속이다 보니까 네. 교구의 뭐 선배, 동료, 후배들 본당에 찾아다니면서 네. 홍보하고 후원회원을 모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소신학교도 나오고, 네. 그리고 대학 학부는 광주신학교에서, 그다음에 대학원은 서울신학교에서 해갖고 네. 전국에 동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국 동창들 본당 다니면서 그 홍보하고 후원회원을 모집하고요. 따로 이제 홍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광고비가 들어가는 네. 그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홍보는 안 하고 그걸 아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평화방송이 굉장히 좋은 홍보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지금 아까 필리핀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에 몇 명 정도 후원을 하고 계시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125명의 아이들을 그 결연을 맺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갖고 10년 동안에 한 3,700명의 아이들을 1:1 결연으로 맺어서 후원을 했고, 저희가 그 후원 아동을 찾기 위해서 그 한국의 그 수도자 장상 연합회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취지에 함께 하실 수도회는 연락을 주시면은 그 뭐 아이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주로 아시아 쪽에서 한 3,700명 10년 동안 거쳐간 아이들이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은 한 1,800명의 아이들을 1:1 결연을 맺어서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어느 나라 아이들인가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또 뭐 이런 나라의 아이들이죠, 거의. 22개의 나라의 22개 나라 아이들. 그다음에 46개 그 지역에 그 선교하고 있는 그 수도자들과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글라데시의 좌우의 그 국경 지역에 그 학교 짓는 문제로다가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뭐 둘러보고 해야 할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현장에 도착해서 그 기존의 학교를 이제 둘러보고 새로 지을 학교 부지를 거기 총대리 신부님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해서 다 이제 둘러보고 뭐 그렇게 다 했는데, 저희가 떠날 때쯤 돼서 거기 수녀님이 저희 같이 간 그 직원을 잠깐, 여직원이었는데
잠깐 부르더니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거기 여학생들이 그 생리를 하게 되면은 학교를 못 온대요. 불결하다고 부모들이 우리에다가 가둔대요. 4, 5일씩. 그렇게 해서 생리를 하게 되면은 그 생리혈이 살을 이렇게 뚫기도 하고 그게 감염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못 오는 것도 있지만 병이 생기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또 이야기를 쭉 하셨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대한생리대 만드는 캠페인을 해갖고 한 자원봉사센터와 해서 면생리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도 하고 또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한 3년 동안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어떤 재봉틀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면을 구입할 수 있는 기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자, 우리 지한실 국제협력 팀장님, 네, 올마이키즈에 언제부터 합류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저개발 국가 직접 또 방문도 하셨을 테고요. 네. 그 상황이 어떤지도 좀 알려주세요. 올마이키즈를 알게 된 것부터 얘기하면 한 8년 전쯤이 되고요. 그때는 1:1 결연을 하는 그냥 단순한 후원자였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의 해외 봉사 활동을 기획하면서 그걸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 진행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도회 수녀님들, 시무님들이 전해오시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그 22개 나라하고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상황들은 사실 처참할 때도 있고 많이 아픈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그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 상황들이 그래서 가난한 건데 그 가난한 그 몫을 다 아이들이 다 감당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못 입고 못 배우고 못 먹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고요. 그런 경험을 한 군데 말씀드리자면 그 2016년도에 해외 봉사 활동을 이제 기획하는 단계에서 답사를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었어요. 참 가난한 나라죠. 이제 네.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한 6시간 반 정도를 버스로 달려서 가는 아주 외딴 시골 뿌르삿이라는 지방이었었는데요. 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풍경이었는데 그 수녀님들이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은 그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쓰레기를 태우는 그 소각장 같은 곳에 마을이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주워요. 생계를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목격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식수 같은 것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식수가 해결이 안 되니까 빗물을 받는 큰 항아리를 두고 네. 빗물을 식수로 혹은 신발은 거의 신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학교라고 해서 저희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저 땅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고 지붕 얹은 그런 네. 학교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된 좀 마음 아픈 광경이었고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그 저개발 국가들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 제가 본 네,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네, 다 물론 귀한 아이들이지만 네. 후원해주신 아이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정말 가본 곳이나 본 아이들은 다 가난한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난한 아이들의 얼굴은요, 가난하지 않아요. 맑은 눈동자와 예쁜 미소를 지녔거든요. 오히려 그 모습이 좀 더 저릿하게 네. 다가왔었고요. 이제 실제로 또 본 어떤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떤 한 성당에서 그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신발을 한 600켤레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비행기에 싣고 정말 이제 가서 그 수녀님들이 다니시는 마을 이동 공부방이 있거든요. 거기마다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신발 한 켤레씩을 이렇게 신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 아이가 거기 쓰레기 마을이었어요. 그때도 또 공교롭게도 근데 어느 한 아이가 그
다들 새 신발을 받고 좋아서 신고 막 폴짝폴짝 뛰는데 그 아이는 한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데요. 그 신발을 뜯지도 않고 봉투째 이렇게 담벼락으로 살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왜 저러지? 또 눈에 띄어서 살그머니 다가갔어요. 이제 그래서 말은 안 통하니까 네. 넌 어디 가니? 너 왜 신발 안 신었어? 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침 수녀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제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그런 저의 말을 번역을 했고, 근데 그 아이는 조금 주눅 들어 있었죠. 이제 야단 맞는 줄 알고 좀 그랬었는데 그 아이가 대답이 오빠 가져다 주려고요. 한 켤레씩 갖는 거니까. 오빠가 오늘 아파서 여기에 못 왔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또 울컥했던 그 아이가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자, 그러면 너도 신발 한 켤레를 여기서 신고 가고 이건 오빠 갖다 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네. 그 신발을 신고 봉투는 들고 막 이렇게 가던 그 모습이 눈에 아주 선하게 네. 떠오릅니다. 후원자 한 분이 보내주시는 3만 원은 그 아이의 학비가 되고요. 그 아이의 교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 아이 가정에 쌀로 변해서 가기도 하고요. 수녀님들은 그 3만 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늘 돈이 독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난 후원받아. 그래서 다음 달에도 뭐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적절하게 쓰여질지를 늘 고민하시고 현지에 가보지 않고 보지 않았지만 사실 보지 않는 아이들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도 엄청 훌륭하신 거죠. 사실 안 보셨잖아요. 저희를 보고 하시는 거고 저희도 수조자분들을 직접 가서 관찰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시는 대로 들려오는 대로 저희는 다 전달하고 이런 연결들이 있습니다. 3만 원에는. 자, 올마이 키즈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후원 받았던 아이들도 이제 훌쩍 컸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처음에 후원 받았던 아이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 아이들이 10년 전 또 10년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소식도 듣고 계신가요? 그 1대1 결연을 맺는 아이들은 저희가 해마다 성장 보고서라는 것을 받아서 후원자한테 네. 전해주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한 아이가 학교가 아니라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소식을 후원자한테 전해달라고. 또 그리고 이번에 그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13명이 있는데 다 교사 자격증을 땄다고. 그러면서 이 소식도 그 후원자들한테 전해달라고. 이제 아이들의 근황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0년밖에 안 돼갖고 그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있는 거라 걔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올마이 키즈 지난 10년 그리고 아이들이 보내온 글들을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올마이 키즈 10년을 돌아보시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변화라고 하면은 그 후원하는 방식이 좀 더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그 연대의 폭도 좀 넓어졌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1대1 결연 방식으로 이제 후원을 시작하다가 못 먹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고 해서 이제 급식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교육 시설들, 학교를 건립한다든지, 교실이 부족해서 뭐 교실을 짓는다든지, 또 학교에 뭐 도서관, 뭐 책걸상, 뭐 이런 뭐 기자재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연대하는 폭도 수도자들만이 아니라 현지의 NGO들하고 그리고 각 교구와도 또 연결이 돼서 뭐 넓혀 가기도 했고요. 비카톨릭 단체들과도 서로 이렇게 연대를 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해마다 아나마다 바자회를 네. 해갖고 그 기금을 모아서 그리고 자기들이 학용품이라든지 옷을 모아서 해마다 보내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 씨는 농부가 뿌리지만 키우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그동안에 신부님이 뿌리신 씨앗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교육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모든 일들 하시는 건데 한 개인의 삶을 성장시켜 주기도 하지만 또 계층 사다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인재 한 명을 잘 키워내면 사회가 변하기도 하고요. 아이를 넘어서서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에도 어떤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네. 또 그 바뀐 아이의 삶이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말 맞는 교육의 가치이고요. 네. 저희가 인재 양성이라는 면에서는 이런 저희에게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제 어느 후원자분 두 분이 계셨고요. 그분이 조금 1억여 원의 기부금을 후원해 주시면서 좋은 곳에 써달라고 했고 저희는 마침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물론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후원한다라는 규칙이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넓혀서 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혹은 인재가 될 수 있는 문턱에서 멈출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꿈 장학금이라는 것을 우리 만들어서 대학생이 되어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분들의 기부로 통해서 이제 마련했고 물론 원칙들은 있습니다. 우선은 여성 혹은 소수민족 혹은 뭐 장애인이라는 약간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학생들을 우선으로 이제 선발하기로 했고요. 그 선발이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런 약속도 조금은 이제 규칙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올마이 키즈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이제 고민도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올마이 키즈가 성장했으면 좋을까? 신부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1대1 결연이나 뭐 교육 후원 커지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좀 더 세밀하게 그 마음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방금 꿈 장학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10년 돼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대학을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고 그 인재 양성 차원에서 그 아이들 그 대학 뭐 등록금과 때로는 기숙사비 이런 거를 이제 후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좀 저는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 10년 지나면서 꿈이 하나 있는데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1대1로 아동과 후원자를 그 결연을 했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한 선교지와 한 본당
아니면 한 뭐 교구 아니면 한 단체 이렇게 좀 결연을 맺어서 네. 지속적으로 한 선교지를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을 꿔봤어요. 신부님 말씀처럼 한 선교지와 한 본당이 서로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면 그 본당 공동체에도 또 보람이 있고 또 활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 전 본당에 있을 때 실제로 그 해봤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어떤 한 선교 지역을 그 매월 100만 원씩 해서 네. 한 6천만 원을 뭐 지원을 네. 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그 센터에 그 교사들 급여, 그다음에 한 8개의 공부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당의 아이들 뭐 여름 성경학교를 거기 캄보디아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봉사활동을 네. 한 3차례 정도 하기도 하고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왜 니들만 가냐? 우리도 기회를 달라. 그래갖고 거기 있는 아이들 수학여행. 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 네. 뭐 킬링필드라든지 앙코르와트라든지 어떤 이게 문화 탐방을 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른들도 한 3차례 이렇게 다녀오기도 하고요. 그 저희 성당만이 아니고 저희 교구의 그 동료들 중에서도 한 2분이 그렇게 저희 올마이 기지와 연결을 해서 선교 지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해보겠다 하는 본당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좋지요. 네. 네. 그 저희가 그 22개 나라, 네. 그 46개 그 배분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 그 40여 개의 그 배분처에 네. 한 본당이 이렇게 하나씩만 연결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네. 꿈을 꿔보고요. 굳이 본당만이 아니라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체들, 네. 각 교구의 그 에미, 리지오 마리에 이런 단체들도 가정을 살리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를 맡아서 한다면은 더 구심점이 생겨서 단체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본당도 이렇게 활성화가 됐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교회의 핵심 사명은 선교이고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나쁜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선교사들, 수녀님들, 신부님들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우리 기도로서 돕는 것이 우리도 선교 사명에 참여하는 그런 좋은 어떤 신앙의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또 자식 키우면서 기쁨도 크지만 크고 작은 마음고생도 없지 않죠. 세상 모든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품고자 하는 그 마음에 숱한 고단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잘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마이 키즈 두 분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 아이들이 혼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 그 한국에 누군가가 함께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만났지만 은란두야, 너가 가난한 거나 환경이 어려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너가 지금처럼 용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 이름이 은란두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용기 내어서 농업에 관한 공부 무엇이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